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라바다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AFC 북부지구 할 차례죠.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순서를 벌써 잊어먹었습니다. 매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생이 바쁘다 보니 사실 이걸 하는데 조금 제약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좀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볼티모어 레이븐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너무나도 많은 부상, 그리고 이제 부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지구 최하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지구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시즌 시작 전에는 3강 일약, 특히나 이제 이 레이븐스를 포함한 스틸러스, 브라운스 이 세 팀이 3강이고 벵갈스가 1약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이븐스의 지난 시즌을 짧게만 돌이켜보면 뭐 러닝백 J.K. 도빈스, 거스 에드워즈, 그다음에 주전 코너백 마커스 피터스까지가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탈을 하고 말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승 3패까지 이제 시즌 초중반에 잘 버티면서 그래도 역시 라마 잭슨이고 그래도 역시 볼티모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좀 충격적이게도 이제 나머지 6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결국 이제 지구 최하위로 물러나고 말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뭐 사인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코너백 말론 험프리와 주전 쿼터백 라마 잭슨까지 이제 필드를 떠나면서 뭐 레이븐스가 좀 속절없이 무너졌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성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내실을 잘 다진 레이븐스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존 하바 감독과 3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2008년부터 존 하바 감독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이끌고 있는데, 현역 NFL 감독 중에는 빌 벨리책 그리고 마이크 탐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 긴 집권을 하고 있는 존 하바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부진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떤 감독의 뭐 리더십이나 어떤 전략의 부재였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부상 선수들의 뭐 다수 발생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를 이제 구단도 좀 뭐 인정을 하고 약간 좀 양해를 해줬다, 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수비 성적이 좋지 않았던 레이븐스였기 때문에 수비 쪽에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지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마이크 맥도날드라는 35살의 굉장히 젊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이제 코칭 경험은 좀 많다.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꽤 최근까지도 이제 레이븐스에서 어떤 수비 쪽 코칭 뭐 스태프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던 인물이고, 네. 지난 시즌에 이제 존 하바의 동생 짐 하바가 이끄는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1년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다. 특히 이제 미시간이 2004년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그 컨퍼런스 우승도 차지를 했는데, 네. 거기에는 특히 이 마이크 맥도날드가 이끄는 수비가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대학 무대에서 좀 업적을 쌓은 뒤에 이제 프로에서 처음으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라는 위치까지 이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번 드래프트 이번에 지명이 됐었던 이제 에던 허친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미시간 출신이고, 사실 이제 미시간이 지난 그 더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 많은 팬분들을 놀라게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기 끝나고 팬들이 경기장에 와다닥 쏟아져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다 허친슨 말고도 31번에 이제 지구 라이벌 벵갈스로 가게 된 덱스턴 힐도 이 미시건에서 마이크 맥도날드의 지도를 받았던 이제 수비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래프트 1라운더를 2명이나 배출했다. 뭐 이것만으로도 이 마이크 맥도날드의 어떤 지도력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이제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오고 나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 시즌 나의 목표는 리그 넘버원 디펜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25위에 그쳤던 이제 수비를 물려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좀 호기로운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블리츠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이제 전임자 그 마틴 데일과 좀 비교를 하면 블리츠의 비율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세컨더리에서 이제 존 커버리지 그리고 맨 커버리지를
이제 섞어가면서 상대 쿼터백과 오펜스에 좀 혼란을 주고 이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좀 집중을 하는 이제 수비 스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볼티모어 수비도 조금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코칭 스텝의 변화를 좀 살펴봤고 쿼터백 얘기를 역시나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라마 잭슨 선수의 루키 컨트랙트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제 5년 차를 맞게 되는데 아직까지 연장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2년 차 만에 리그 MVP를 따내면서 뭐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막상 이제 3년 차, 4년 차로 갈수록 좀 부상도 있었고 어떤 뭐 좀 자신이 가진 장점이 좀 노출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약간 성장세에 좀 정체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점으로 꼽히던 패싱에 대해서는 물론 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동기들 특히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나 뭐 샘 다놀드, 뭐 조시 로젠 이렇게 이제 같이 1라운드에 뽑혔던 선수들이 지금 좀 험한 꼴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 조시 앨런을 제외하면 그렇죠. 모두들 이제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좀 실망스러운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 라마 잭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이제는 뒤가 없으니까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올 시즌 앞두고 이제 1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5kg 정도를 증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순수하게 근육만 5kg를 찌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민첩성이 떨어지는 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마저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욱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게임 플레이를 보기 전에는 좀 알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변수와 함께 뭐 어떤 멘탈적인 뭐 변수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 이제 연장 계약을 맺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마 잭슨에게 어떤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을 할지 혹은 이제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좀 스스로 무너지는 한 해가 되고 말지 뭐 요 부분도 좀 시즌에 들어가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마 잭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키 도빈스랑 거스 에드워즈가 이제 건강하게 돌아올 예정인데 지난 시즌 이제 펠컨스에서 뛰었던 마이크 데이비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빈스와 에드워즈가 과연 1주 차부터 100%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의문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그래서 이 마이크 데이비스를 좀 추가로 영입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빈스와 에드워즈가 2020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 뭐 라마 잭슨까지 있으니까 뭐 레이븐스의 러싱 공격은 뭐 상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존재는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이 두 선수가 아직 훈련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시즌 초반에 이 위력이 바로 드러날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크 데이비스가 시즌 초반에 좀 키맨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러닝백 진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런 게임이야.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 역시나 패싱 게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제 이렇다 할 리시버 보강이 크게는 없었던 레이븐스였어요. 오히려 이탈이 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뭐 그나마 있던 이 마키스 브라운, 그러니까 할리우드 브라운마저 애리조나로 이제 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뎁스 차트를 보면 2년차 리시버 라셔드 베이트먼이 넘버 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리터너로서는 이제 올프로에 선정이 됐지만 리시버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데빈 듀버네이가 넘버 2. 그리고 데뷔 후 2년의 시즌을 보냈지만 뭐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었던 이제 제임스 프로쉐 이 선수들이 지금 모두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 리시버 주전 리시버 3명의 어떤 뭐 맨파워 클래스로만 보면 거의 리그 31위, 32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 기록한 리시빙 야드가 셋이 더해서 1000야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합쳐도 A급, S급 리시버 1명이 안 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FA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델 베컴 주니어나 뭐 이런 선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오델 베컴도 부상 회복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1주차부터 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팀도 선뜻 뭐 오델 베컴의 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현지에서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이글스에서 좀 존재감이 사라진 그 젤런 레이거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레이거는 이미 뭐 이글스에서 딱히 좀 실패에 가깝다는 뭐 평가를 버스트죠? 네, 좀 냉정한 평가를 받은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레이번스로 와서 라마 잭슨과 만난다고 해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델 베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델 베컴의 선택지가 레이븐스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그 베이커 메이필드와 함께 있으면서 브라운스에서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겪었던 오델 베컴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태포드를 만나가지고 역시나 좋은 쿼터백이 있는 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본인이 몸소 느꼈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시즌 우승도 했고, 그러니까 우승권 전력에 쿼터백이 좋은 팀으로 나중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좋은 쿼터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델 베컴에게 많은 패스, 그러니까 양질의 패스를 던져줄 수 있는 선수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나중에 벅스로 좀 합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훌리오 존스를 품기는 했지만 지금 뭐 그 두 명의 리시버가 홀드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쨌든 다시 이제 레이븐스 얘기로 돌아와서 리시버 보강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프리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러싱과 타이트엔드 마크 앤드루스의 리시빙에 좀 의존을 하는 그런 오펜스가 올해도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레이번스를 포함해서 뭐 풋볼 혹은 뭐 다른 종목일지라도 명확한 약점이 있는 팀은 결국엔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약점을 최대한 없애는 것도 결국에 우승으로 가는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글쎄요 레이븐스는 지금 이렇게 패싱 게임에서 좀 의문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어떤 정말 강한 팀들과 만났을 때 이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향이 점점 더 패스헤비 스킴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레이븐스는 좀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올해도 라마 잭슨 그리고 러닝백들이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킬 플레이어진입니다. 오펜시브 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니 스탠리 선수가 뭐 여전히 이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려놓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두 시즌 동안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제 이 라인 쪽에도 좀 헐거움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리가 2019년에 이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의 MVP 시즌이기도 했는데 올프로와 프로볼에 동시에 선정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년 동안 7경기 출전밖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선수였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금 시즌이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도 아직 훈련에 복귀를 하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스탠리가 뭐 시즌 중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주차에 100% 컨디션으로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당초 라이트 태클로 영입을 했었지만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스탠리의 부상 때문에 레프트 태클을 이제 맡았던 알레한드로 빌라누에바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비누. 네, 이 선수도 사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레이번스 입장에서는 좀 추가적인 전력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 태클 자리에는 모건 모제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뭐 이 선수가 건강한 거 하나는 뭐 손꼽히는 선수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최근 7년 동안 단 한 경기도 결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스탠리가 반대쪽에서 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영입을 했다고 보여지고 라이트 가드에는 지금 케빈 자이틀러 그대로 남아 있고 레프트 가드에 이제 타이리 필립스, 벤 파워스 같은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좀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반면에 이제 센터에는 좀 새로운 얼굴을 채워 넣었습니다. 네. 타일러 린더바움 선수를 이제 1라운드에서 뽑은 레이븐스가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리그 한 평균 정도 되는 오펜시브 라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수비 쪽으로 넘어가면 프런트 세븐에는 사실 큰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다른 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이클 피어스가 1년 만에 이제 미네소타 생활을 끝내고 친정팀 레이번스로 다시 복귀를 했다. 이게 그나마 좀 뭐 전해드릴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는 역시나 이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었던 뭐 마커스 피터스 그리고
말론 험프리 선수가 좀 원래 컨디션으로 빠르게 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 중에 특히 이 마커스 피터스의 부상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에 복귀를 하지를 못했고 이제 보험 내지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이제 카일 풀러를 덴버에서 데려오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시카고 시절의 카일 풀러의 모습을 사실 덴버에서는 많이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커스 피터스가 빨리 복귀하는 것이 레이븐스 세컨더리의 좀 중요한 과제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쪽에 보면 세이프티가 보강이 참 잘 됐습니다. 지금 이 마커스 윌리엄스 선수를 5년 7천만 달러 계약으로 이제 영입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 신인 세이프티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카일 해밀턴 선수를 또 지명을 하면서 거의 뭐 이 정도면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코너백도 건강하다면 이제 리그 정상급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시애틀의 리전 오브를 연상케 할 만한 그런 클래스의 어떤 세컨더리 진들이 모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코너백 두 선수는 어떤 부상 회복의 이슈가 있고 마커스 윌리엄스 역시 뭐 좋은 선수지만 팀을 옮겼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고 카일 해밀턴도 어쨌든 무대를 옮겨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조금씩의 의문부호들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건강하고 기대대로만 모습을 보여준다면 리그 최고의 세컨더리로 군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제 드래프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에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던 카일 해밀턴 그리고 타일러 린더밤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일 해밀턴 선수가 1라운드 전체 14번 노르데임 출신의 세이프티 선수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커스 윌리엄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세이프티라는 포지션 자체가 가장 필요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선수를 뽑았던 건 지금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레이븐스의 이제 에릭 디 코스타 단장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순번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했고 뭐 지난 시즌 이제 패스 디펜스가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레이븐스 입장에서는 뭐 마커스 윌리엄스도 좋지만 이 한 명의 세이프티를 더 추가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당초에 이제 그 조지아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이 조던 데이비스를 노린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바로 앞순번에서 이제 이글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레이븐스는 이제 카일 해밀턴 쪽으로 좀 이제 작전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 선수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이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이제 40야드시가 조금 속도가 늦게 나오면서 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59초니까 뭐 세컨더리 진 어떤 엘리트 선수 치고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기록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졌고 이 세이프티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떤 타 포지션과 비교했을 때 뭐 다소 이제 가치가 낮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해밀턴의 이제 순번이 생각보다는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배제를 하면 해밀턴이 그냥 대학에서 보여준 어떤 뭐 증명한 것들로만 하면 글쎄요 뭐 탑 10, 탑 5 안에 뭐 뽑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청난 선수입니다. 네, 뭐 스트롱 세이프티, 프리 세이프티 어떤 역할을 맡겨도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한 레이븐스입니다. 이 선수 피지컬이 193cm에 99kg. 사실 이 정도 피지컬이면 세이프티 피지컬 치고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 타이트엔드나 슬롯 리시버를 맨마킹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피지컬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제 바로 카일 해밀턴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컴바인에서의 어떤 스피드는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인게임 필름을 살펴보면 어떤 뭐 공간을 커버하고 뭐 상대를 추격해서 따라잡고 뭐 이런 데서는 글쎄요 전혀 뭐 스피드적인 결함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과연 뭐 프로 레벨에서도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제한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도 제한카입니다. 한국계 선수라고 해요. 이 선수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국계 분이시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하프 코리안인데. 제발 한국인이면 카일러 머리 응원합시다가 이제 제발 한국인이면 카일 해밀턴 응원합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형의 선수까지 포함해서
뭐 한국인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점점 NFL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좀 뭐 기분이 좋은 일이고 네. 특히 이 세 선수 모두 글쎄요 뭐 굉장히 각자의 위치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카일러 머리 당연히 전체 1번의 쿼터백이고 뭐 구영일 선수 프로볼까지 뽑힌 게 키커고 카일 해밀턴도 지금 1라운드에 뽑힌 세이프티니까 뭐 그냥 한국계 선수가 아니라 나름 리그에서 이제 충분히 자신의 어떤 이름값을 드높일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타일러 린더바움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전체 25번으로 뽑힌 아이오와 출신의 센터 선수가 되겠는데요. 레이븐스 프랜차이즈 사상 처음으로 1라운드에서 뽑은 센터입니다. 레이븐스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이제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라운드 센터를 뽑은 게 처음이었다 하는 건 뭐 다소 좀 재미있는 기록이었고 피지컬 면에서 다소 약점이 있기는 해도 이제 그 외에 어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 보면 뭐 전체 탑 10 안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타일러 린더바움입니다. 네. 이 선수의 피지컬이 190cm에 130kg이니까 사실 이제 센터 치고는 뭐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 선수의 이 리치도 그렇게 안 길다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스가 이 선수에게 이제 1라운드 픽을 투자한 이유는 일단 뭐 브래들리 보즈먼이 팀을 떠나기도 했고 이제 라마 잭슨이 지난 시즌에 경기당 16번 정도 히트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 15년간 어떤 쿼터백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근데 그거는 이제 스타일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좀 공을 오래 들고 뛰면서 뭐 좀 시간을 끌고 이제 플레이를 연장하는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히트를 좀 뭐 과하게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도 그렇게 이제 믿업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오펜시브 라인의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고 이제 그 중에 일환으로 이 린더바움을 뽑았습니다. 네. 특히는 이제 이 스텝 쪽에서 미스가 많았던 뭐 최근 몇 년의 어떤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센터가 필요했던 건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은 스피드 그리고 이제 스마트한 플레이, 풋볼 IQ가 높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레이븐스는 지금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보다는 좀 더 이제 갭을 열어줄 수 있는 선수, 파워가 좋은 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다소 있었기는 한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역시나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존 헤비 스킴에 조금 더 이제 어울리는 게 린더바움의 어떤 스카우팅 리포트인데, 뭐 레이븐스는 그와는 좀 반대되는 성격의 러싱 공격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이제 좀 현지 언론들의 지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린더바움이 좋은 선수인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레이븐스가 뽑았을 때 궁합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그 드래프트 그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그 대학 시절에 지금 현재 그 벅스에서 뛰고 있는 오펜시브 라인맨 트리스탄 월프스와 레슬링 대결을 하는 클립이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린더바움이 조금 더 이제 작아 보였지만 그 트리스탄 월프스를 이겨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레슬링과 풋볼은 뭐 여러 가지 룰에서 많이 다르지만 이제 어떤 그런 자기보다 큰 선수를 이겨내는 방법 이런 걸 좀 아는 선수니까 뭐 좀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지난 시즌의 부상 여파가 시즌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을 어떻게 넘기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라마 잭슨이 아직 연장 계약에 사인하지 않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즌 초반에 몇 경기 승패 이 기록들이 좀 라마 잭슨에게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볼티모 레이븐스부터 AFC 북부지구 시즌 프리뷰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로 이어가겠는데요. 지난 시즌 8승 9패 기록하면서 지구 3위에 랭크가 됐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뭐 좀 기대 이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았던 슈퍼스타들이 한 번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좀 와장창 이런 느낌으로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암흑기를 겪다가
지지난 시즌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잖아요. 이제 물론 탈락하긴 했지만 굉장히 경기 내용이 좋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의 기대치는 이제 더 높아졌죠.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니라 슈퍼볼 진출 혹은 우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베이커 베이필드의 뭐 부상, 그다음에 오델 베컴의 어떤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결국에 다시 이제 플레이오프 밑으로 한 시즌 만에 좀 내려오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똑같이 탈락한 레이븐스는 어떤 급격한 변화 대신에 좀 내실을 다지는데 뭐 좀 신경을 썼다면 브라운스는 좀 급격한 개혁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다고 봐야겠죠. 네. 지난 시즌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류재경 PD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사막을 걷다가 목이 아주 마른 상태에서 물을 한 모금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 시즌 전에 완전히 팀을 갈아엎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이제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쿼터백 디션 왓슨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1라운드 픽 3장, 3라운드 픽 1장, 4라운드 픽 2장을 텍산스에게 태우고 지금 디션 왓슨 선수를 데리고 와서 5년 2억 3천만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뛸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선수에게 이 연장 계약을 맺어줬는데 문제는 올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NFL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계약도 뭐 많지는 않았지만 뭐 전액을 뭐 보장한다 이건 사실 저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압도적인 역대 1위고 뭐 최근에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던 애리조나의 카일러 머리가 1억 400만 달러 정도의 보장액을 받은 게 역대 2위 기록인 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 왓슨의 계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좀 뭐 깨닫게 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디션 왓슨 선수가 텍산스에서 보여줬던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은 아까운 돈 아니거든요. 이 픽도 뭐 그렇게 뭐 큰 대가라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6경기 출장 정지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뭐 시즌 내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뭐 30건이 넘는 섹슈얼 어설트에 뭐 지금 그 소송이 걸려 있고 이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뭐 합의가 됐습니다. 뭐 돈으로 이제 무마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6경기 이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NFL 사무국이 항소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L 입장에서는 뭐 최소 1년 정도의 이제 징계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출장 경기 수가 이제 미니멈이 지금 6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항소 결과에 따라서는 뭐 8경기 혹은 1년 뭐 어쩌면 뭐 무기한 정지까지 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픽 3장을 일단 태웠으니까 그만큼 이 선수를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을 텐데 최소 1년을 못 쓴다? 이거는 상당히 큰 낭비거든요. 물론 이제 출장 정지를 먹게 되면 샐러리의 일부분은 이제 그 1년 동안의 샐러리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를 못 쓰는 거는 돈을 아껴가지고 괜찮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출장 정지 자체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도 굉장히 좀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비해서 이제 자코비 브리셋 선수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영입을 했는데 뭐 나는 언제든 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코비 브리셋 선수가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상황이 익숙한 거지 그 상황에서 잘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왓슨 선수의 징계가 얼마나 더 커질지가 좀 큰 변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항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징계가 이제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그게 또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경기일지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부터 이 징계가 발효가 될지도 좀 미정이다. 그래서 그렇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시즌이 개막된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계속해서 이 다툼이 이어진다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드션 왓슨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막 전에는 왓슨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글쎄요, 뭐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고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라는 말씀밖에는 좀 못 드리는 네.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향후에 뭐 시즌 직전에 뭐 1주차 프리뷰나 아니면 시즌에 들어가서 또 왓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뭐 몇 경기로 이제 정해지더라도 지금 드셔나슨의 마지막 실전 경기가 2021년 1월 초 그러니까 2020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한 10월 정도부터 뛴다 하더라도 약 21개월간의 실전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뭐 학교에 복학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학을 하면 학교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죠. 뭐 주변 상가에 내가 가던 식당들도 없어지고 네. 뭐 내가 알던 친구들도 좀 뭐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좀 글쎄 어리버리 좀 헤매는 기간들이 뭐 복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이 있는데 이 뭐 저는 풋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복학도 복학인데 복학만 한 게 아니라 지금 학교가 바뀌었거든요. 뭐 학교도 바뀌었고 어떤 내가 했던 나쁜 짓에 대한 어떤 뭐 상세한 내역이 새로운 학교에 대자보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현상수배 같은 게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곳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죠. 젠데 이러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부진할 시에 왓슨에게 쏟아질 비판들 그리고 또 많은 돈, 많은 픽을 지금 받고 지금 브라운스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왓슨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귀해서 첫 몇 경기에서 왓슨이 어떤 휴스턴 시절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을 때 어떤 찾아올 정신적인 압박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걱정이 되는 요소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멘탈이 망가지지 않은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경기를 안 뛴 기간이 워낙 길었잖아요. 사실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디션 왓슨의 전성기를 낭비했고 그리고 디션 왓슨의 전성기를 지금 또 2년 가까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전성기가 좀 어느 정도 지나갈 만한 시점에서 경기 감각, 실전 감각이 떨어진 채로 복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왓슨을 영입한 시점에서 이미 베이커 메이필드와의 어떤 결별은 뭐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끌렸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팬서스 프리뷰를 한 이후에 그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워낙 좀 저희가 길었죠 공백이.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2024년 조건부 4라운드 픽이에요. 그러니까 4라운드 혹은 5라운드 픽. 그러니까 네. 메이필드가 팬서스에서 얼마 정도를 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전체 1번 픽 출신 쿼터백의 어떤 트레이드 대가로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뭐 메이필드가 뭐 1년차만큼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고 네. 부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메이필드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거래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좀 뭐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스탠스였다.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메이필드의 이제 자녀 연봉 중에 약 $10,000,000를 또 브라운스가 부담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좀 베이커 메이필드와 좋은 이별을 하진 못했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새롭게 쿼터백을 영입한 브라운스가 되겠고 지금 이제 뭐 쿼터백도 문제인데 러닝백도 문제입니다. 지금 카리먼트 선수가 홀드아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연장 계약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연장 계약이 이제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 트레이드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팀에 했는데 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그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리먼트가 팀에 분명히 필요한 자원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이제 8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또 이제 에이징 커버가 빨리 오는 러닝백 포지션임을 감안을 하면 네. 카리먼트도 이제 어느덧 27세 시즌을 맞거든요. 그래서 헌트의 어떤 몸 상태, 그다음에 나이 이런 거를 감안하면 그냥 무작정 대형 계약을 안겨주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또 맞아요. 네. 구단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브라운스의 어떤 특수성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은 괜찮지만 지금 내년부터
셀러리 캡의 어떤 폭등이 예상이 되면서 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뭐 미래를 많이 끌어다 쓴 브라운스 입장에서 카리먼트의 어떤 대형 연장 계약까지 이어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 NFL을 봐오면서 느끼는 것은 굳이 러닝백에게 큰 계약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갈아 끼면 되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저보다 구단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카리먼트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전성기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큰 계약을 안겨주기는 구단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드셔너슨이 만약 1주차부터 100% 컨디션을 쭉 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닉첩에게 좀 러싱 공격을 많이 맡기고 드셔너슨의 패싱을 좀 늘리고 하면 이제 공격이 좀 뭐 밸런스 있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왓슨이 일단 한 6경기를 못 뛰는 게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 닉첩과 카리먼트가 둘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카리먼트가 또 좀 지금 팀과 좀 불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오프 시즌입니다. 네. 뭐 러닝백도 문제, 쿼터백도 문제인 클리블랜드인데 뭐 사실 리시버라고 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미 오델 베컴이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일종의 분탕질을 하고 팀을 떠났고 네. 자비스 랜드리까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떠나 보냈어요. 세인츠로 갔죠? 네, 그러면서 뭐 기존의 핵심 자원들 모두 빠져나갔는데 이제 급한 대로 댈러스에 있던 아마리 쿠퍼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댈러스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고액 연봉자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좀 퍼포먼스의 저하 이런 건 있었지만 브라운스 입장에서만 보면 5라운드 픽을 주고 6라운드 픽과 아마리 쿠퍼를 같이 얻어왔단 말이죠. 이제 댈러스 입장에서 샐러리 덤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샐러리 부담만 할 용의가 있다면 사실상 이제 공짜로 좋은 선수를 얻어왔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브라운스 입장에서 좀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쿠퍼가 뭐 아무리 뭐 100% 120%를 해주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받쳐주는 선수들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뭐 넘버 3 내지는 거의 백업 요원이었던 도노반 피플스 존스가 이제 넘버 2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큰 그 물음표가 좀 있고, 넘버 3가 이제 이번 3라운드 전체 99번으로 뽑은 이 데이비드 벨이라는 이제 퍼듀 출신의 리시버가 맡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3개 자리 중에 2개가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쿼터백과 러닝백이 좀 문제면 리시버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리시버마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 시즌 어쩌면 브라운스가 어쩌면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구 최하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벨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 컴바인에서 이제 40야드 대시 기록이 4.65초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저희가 카일 해밀턴 이야기를 할 때 4.59초도 좀 늦은 기록이었다고 했는데 이 와이드 리시버가 지금 4.6초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에 이제 보여준 거는 충분히 있었던 선수예요. 3년 동안에 이제 1000 리시빙 야드 시즌이 2번이나 있었고 그 3년 동안 이제 232번의 리셉션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이 FBS, 그러니까 NCAA 일부 리그 레벨의 모든 리시버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기록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체격도 좀 탄탄하고 뭐 피지컬, 파워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코너백들을 좀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형의 리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앞서 이야기했던 스피드, 그다음에 라우트 러닝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갈고 닦아야 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파워가 좋다고 했는데 상대 수비를 좀 너무 과도하게 미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NFL 레벨에서는 좀 다수의 페널티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스카우팅 리포트에 좀 지적들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어쨌든 이제 워낙 피지컬이 좋은 만큼 또 리시버로서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뎁스 자체가 너무 좀 얇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델 베컴과 자비스 랜드리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는 지금 브라운스의 리시버진 뎁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을 보면 지난 시즌에 데이비드 은조크와 오스틴 호퍼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를 보유를 했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는데 지금 데이비드 은조크에게는 연장 계약을 맺어줬고 오스틴 호퍼는 또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제 2명 이상의 타이트엔드를 투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뭐 감독이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오스틴 후퍼와는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 2 타이트엔드가 된 이제 해리슨 브라이언트의 어깨가 좀 상당히 무거워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브라운스가 지금 리시버진의 뭐 그렇게 질과 양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해리슨 브라이언트가 좀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타이트엔드까지 스킬 플레이어진들 좀 살펴봤고 올해인 보면 지금 이제 센터 JC 트레토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차를 맡게 된 닉 해리스에게 주전 센터 자리를 넘겨줬고 이 다른 라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 센터라는 자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뭐 사실 제이 스트레이터의 어떤 기량 저하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결국엔 이제 셀러리 캡을 좀 아끼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었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뭐 트레이터를 내보내고 닉 해리스에게 지금 주전을 주는데 해리스가 지금 주전으로 뛴 경기가 2경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브라운스의 나머지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워낙 탄탄하니까 뭐 닉 해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무너질 라인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다소간의 좀 불안 요소는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제드비언 클라우니 선수와 함께 1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클라우니 선수를 잡았습니다만 지난 시즌 주전 디펜시브 태클이었던 말릭 잭슨 그리고 말릭 맥도웰 선수를 모두 잡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자리를 어떤 선수들로 채웠는지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2020년 3라운드 픽 출신이고 지난 시즌은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던 조던 엘리엇 이 선수에게 좀 주전 기회를 주기로 했고 잭슨빌에서 이제 1라운드 픽 출신으로 뛰었던 테이븐 브라이언을 이제 영입을 했거든요. 이 브라이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사실 이 선수가 잭슨빌 제규어스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았더라면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렇게까지 좀 망가진 일은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 그 수비 맛집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줬어야 되는 선수인데 1라운드에 뽑혔으면서도 이제 5년차 계약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이 팀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런 선수인 만큼 물론 이제 버스트라는 평가가 현재는 맞습니다만 또 이런 1라운드 선수들이 팀을 옮겼을 때 또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이 브라운스가 보고 있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그 1,000원짜리 복권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주신 그 버스트된 뭐 재능 넘치던 선수들을 데려오고 와서 좀 갱생시키는 거. 이건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이제 전형적인 맛집이죠. 성공 방정식이었는데 사실 다른 팀들이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스킬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소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테이븐 브라이언을 뭐 영입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팀의 뎁스타트 주전의 이름을 올린다. 이거는 분명히 브라운스 팬들에게는 좀 뭐 배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이스 위노비치 선수를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데려왔는데 뭐 위노비치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 내보내는지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걸 알면 저는 이제 미국 건너가지고 이쪽 일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체이스 위노비치를 데려오면서 뭔가 뎁스를 더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 쪽에서도 뎁스가 좀 얕아진 느낌? 그리고 뭐 여전히 문제들이 아직 많은 느낌이고 수비 쪽에서도 이제 뎁스가 좀 약해진 느낌인데 어쨌든 뭐 데리고 와서 뭐 한 자리를 채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컨더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상위 라운드에 많은 선수들 최근에 뽑았고 또 FA로도 이제 뭐 나름 비싼 선수들 많이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뭐 이번 뭐 FA 시장에서 큰 어떤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여전히 이제 그 뚝배기좌 마일즈 게럿 선수가 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도 덴젤 워드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뭐 수비 쪽에서는 뭐 여러 선수들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주축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공격입니다. 공격에서 득점 못하면 수비가 아무리 많은 그 실점 억제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또 어떤 선수들을 뽑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라운드 픽은 이제 없었어요. 네. 왓슨을 사느라 이제 썼고 2라운드 픽이 있었는데 트레이드 픽 다운을 선택하면서 3라운드로 내려와서 전체 68번부터 이제 자신들의 픽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제 브라운스였습니다. 네, 마틴 에메르손이라는 이제 또 세컨더리 선수를 뽑으면서 세컨더리를 보강을 했고 그리고 알렉스 라이트라는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디펜시브 엔드인데 사실 이제 마일스 게럿의 짝이 없잖아요. 예, 없는 상황에서 뭐 장기적으로 이 선수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고 그냥 이제 뎁스를 더한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벨 이제 3라운드에 뽑은 리시버고 뭐 좀 흥미로운 픽이 하나 있어서 이제 좀 후반 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4라운드 전체 124번에 뽑은 LSU 출신의 키커예요. 케이드 요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그 지구 라이벌 벵갈스가 지난 시즌에 에반 맥피어슨 선수 뽑아가지고 정말 큰 재미 봤잖아요. 사실상 에반 맥피어슨 선수가 슈퍼볼까지 진출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분이 못해도 거의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플레이오프 때 특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사실 그 부분이 이 선수에 대한 지명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적어왔어요. 에반 맥피어슨의 성공을 보고 급발진 픽이다. 뭐 이제 이지만 사장님이 이제 뭐 카피캣 리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카피캣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키커나 펀터가 드래프트 픽을 이제 받은 게 꽤 많았습니다. 최근 드래프트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에반 맥피어슨 같은 선수의 어떤 성공이 좀 다른 팀들에게 좀 자극을 준 게 아닌가 싶고 이 케이드 요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대학 시절에 나름 인상적인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률 자체가 뭐 대단히 높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좀 인상적인 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57야드 필드골 성공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막판에 어떤 뭐 게임 위닝 필드골인데 이제 50야드 이상의 뭐 이런 이제 킥들도 몇 개 있었고 또 안개를 뚫고 게임 위닝 필드골을 성공시킨 그 플로리다와의 경기였나요? 그게 또 굉장히 뭐 대학 미식축구 팬들에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로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이제 홈구장이 이제 1위호 주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늘 이제 변수가 되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뚫고 이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강한 파워를 가진 키커다. 이런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관건은 이제 이게 필드골 레인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이 선수들이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주전 쿼터백이 징계를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주전 러닝백 둘 중에 한 명이 홀드아웃을 하고 있는 이런 좀 그 다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클리블랜드가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막상 들어가면 이제 변수들이 생기고 뭔가 꼬이고 이제 이런 누구 다치고 막 누구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대부분의 스포츠 팀들이 이제 겪는 한 시즌의 어떤 뭐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근데 지금 브라운스는 시즌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좀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져 보이고 어떤 자신들의 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능력만으로는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 시즌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빅벤의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식이 됐습니다.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열심히 골프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 탐린 감독이
이제는 새로운 쿼터백과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시즌 전에 좀 그 큰 사고로 인해서 주전 쿼터백에 대한 어떤 플랜 자체가 완전히 좀 꼬였던 스틸러스였어요. 그러니까 드웨인 헥스킨스가 좀 뭐 별도의 이제 개인 훈련을 하러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쉽게 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좀 오프 시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매번 그 웃음거리로 좀 삼고 있는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주전 쿼터백을 맡게 됐습니다. 2년 1,400만 달러 이제 영입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인터뷰에서 빌스 생활에 대한 이제 회고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봤었거든요. 굉장히 좀 킥 맞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김민준 아나운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준비를 해온 내용이었는데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자신이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버팔로 빌스의 경기를 지켜보니까 빌스의 구단 내지 이제 코칭 스태프는 조시 앨런이 좀 스스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더라. 근데 이제 자신이 시카고에서 이제 주전 생활을 할 때는 나는 어떤 코칭 스태프가 설계한 게임 플랜에 어떤 나를 맞춰가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명재 캐스터, 이제 저희 명재 선배가 중계를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PD들도 디렉션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계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KBO 리그에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디렉션을 PD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이런 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얘기들 분명 존재하거든요. 근데 나도 아나운서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르다. 조시 앨런과 미첼 트루비스키는 다른 사람이다.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의 크기가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그 접근 방식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글쎄요, 제가 기자였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슬쩍 물어봤을 것 같은데 뭐 인터뷰 기사에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도 뭐 앨런은 앨런이니까 네. 버팔로가 그렇게 좀 내버려 둔 것이다라고 저 적어왔는데 애초에 지가 잘했으면 그렇게까지 간섭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제 트루비스키가 뭐 조시 앨런의 플레이를 이제 가장 가까이서 1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뭔가 좀 뭐 동기부여 혹은 자극이 돼서 좀 뭐 피츠버그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뭐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바람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트루비스키의 역할은 뭐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피츠버그가 뽑은 1라운드 쿼터백 케니 피켓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좀 그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팀이 지금 워낙 뭐 수비 면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뭐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뭐 안전한 게임 매니저 역할만 잘 해줘도 피츠버그도 나름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는 후보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루비스키가 그 정도의 역할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지켜보지 않아도 돼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트루비스키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좀 나름 뭐 변화를 기대를 해봤는데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리시즌에는 뭐 많은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MSG가 쳐져서 굉장히 좀 맛있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피츠버그의 캠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독한 이야기들이 종종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적어와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트루비스키가 그 과정에서도 뭐 연달아 패스 실패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좀 코칭 스태프에게 좀 눈에 들지 못하는 뭐 예상됐던 결과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뭐 케니 피켓도 지금 프로 레벨에 적응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재에서는 지금 나이너스에서 백업 쿼터백 어떻게 보면 선고를 받은 지미 가로폴로를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클리블랜드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클리블랜드가 가로폴로를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당연히 트루비스키 선수가 일단 뭐 주전 쿼터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잘할 것이라고는 진짜 그 눈꼽만큼도 그 모기의 눈꼽만큼도 기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가로폴로 영입 루머에 대해서도 좀 음. 의견을 피력해 보면 분명히 피츠버그의 전력은 업그레이드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가로폴로를 지금 뭐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음. 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올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폴로가 뭐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를 떠나서 지금 AFC 놀스 지구 내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뭐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AFC에 지금 뭐 우글우글 강팀들이 지금 다들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트루비스키에서 가로폴로로 바꾸는 것만으로 그 전쟁에 바로 참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강력한 수비가 있지만 아까 레이번스 때도 이야기했던 좀 명확한 단점이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그 단점의 범위가 오펜스 전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가로폴로를 영입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거의 참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거의 뒤에서 이제 구호물자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로폴로를 데리고 오고 거기다가 꽤 좋은 러닝백 한 명 정도만 더 영입을 하면 수비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참전해서 이긴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참전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 톰린 감독이 뭐 시즌을 앞두고 어떤 뭐 극적인 변화를 가져갈지는 한번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야기해주신 러닝백진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지난 시즌 1라운드에 뽑았던 이제 나지 해리스가 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팀의 단숨에 넘버원 공격 옵션으로 자리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지나친 혹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패싱, 러싱 합쳐서 이제 가장 많은 캐리를 했던 선수가 바로 이제 나지 해리스 선수니까 심지어 그 혹사당했던 조나단 테일러보다 공 많이 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지 해리스의 기록 살펴보면 1667 스크리미지 야드에 10개 터치다운. 그러니까 1년차 선수로서는 정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 볼 터치 횟수가 무려 381번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단 테일러가 372번이고 리그 전체에 300회를 넘은 선수 자체가 4명밖에 없는데 이 나지 해리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공을 만졌고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많은 태클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지 해리스가 지금 대학 시절에도 좀 많은 캐리를 계속해서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마저도 앞서 이제 저희 쿼터백 얘기를 잠깐 했었으니까 쿼터백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나지 해리스가 아예 없다거나 뭐 다쳐서 못 뛴다거나 하면 모를까. 필드 위에 있는데 나지 해리스라는 더 좋은 무기를 이렇게 외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쿼터백이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트루비스키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지 해리스의 좀 건강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 톰린 감독이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을 보시면 실력보다는 기행으로 좀 관심을 모았던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떠나갔고, 그럼 뭐 제임스 워싱턴, 레일레이 맥클라우드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온테 존슨 선수가 넘버원 리시버가 됐는데, 그러니까 디온테 존슨이 넘버원 리시버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 팀의 지금 와이드 리시버 뎁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디온테 존슨이 지금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1000야드를 넘긴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이렇게 임팩트를 보여줬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앞에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방어막이 돼주면서 자기가 성적을 기록할 때와 넘버원 리시버로서 상대 넘버원 코너백과 맞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여부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디온테 존슨이 넘버원 리시버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갖췄느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은 좋았습니다만 사실 뭐 디온테 존슨이 제일런 램지, 물론 이제 제일런 램지 선수를 만나서 이길 수 있는 리시버가 얼마나 많겠느냐만 제일런 램지를 만나가지고 이 선수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번 시즌까지도 만약에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좀 저희의 생각이 바뀔 수는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디온테 존스의 넘버원으로 있고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의 지금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다소 좀 걱정이 되는 체이스 클레이풀이 이제 여전히 넘버 2로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일단 결별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같이 좀 놀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조지 피켄스라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주전 3명을 좀 물갈이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리시버진이 확실하게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게감에서는 다운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정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무리 말년의 빅벤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트루비스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빅벤한테 실례예요. 뭐 어쨌든 쿼터백 다운그레이드 됐죠. 리시버 다운그레이드 됐죠. 지금 러닝백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뭐 AFC 강호들 사이에 낄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뭐 타이트엔드진도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사실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빅벤이 그렇게 많은 히트를 당하고 말년에 이제 그 정말 고생을 했던 게 사실 다 이 오라인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에는 좀 뭐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슨 콜이라든가 제임스 다니엘스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뭐 여전히 어떤 스틸러스 팬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선수들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양쪽 태클에 비하면 선녀다. 그래서 양쪽 태클에 대한 지금 보강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뭐 행보였고 네. 리그 32개 팀의 이제 오펜시브 라인 랭킹 이런 걸 이제 매겨놓은 뭐 사이트들 한 두세 군데 정도 좀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스틸러스의 위치는 30위권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3등.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지금 스틸러스의 오라인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예, 종합적인 패키지로 봤을 때 이제 공격팀 자체가 좀 재앙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공격팀 한정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32개 팀 중에 30위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수비 쪽은 좀 다릅니다. 지난 시즌 이제 그 싱글 시즌색 타이 리코드를 기록을 한 이 TJ 와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17경기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세운 기록이긴 합니다만 한 경기를 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혀 마이클 스트라인의 처지는 기록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TJ 와 선수를 필두로 한 막강한 프런트 세븐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퍼스트팀 올프로에 3번이나 선정된 캠 헤이워드 같은 선수들도 TJ 와트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뭐 피츠버그의 프런트 세븐은 막강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이탈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버드 듀프리 같은 이제 지난 시즌에 이미 팀을 떠났었고 그렇죠. 스테펀 트윗이 사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팀에 뭐 적은 두고 있었지만 1년 동안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동생의 안타까운 좀 사망 사고에 따른 어떤 트라우마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기를 뛸 수 있는 어떤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1년을 쉬었고 결국에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이 동생에 대한 어떤 뭐 상처 그다음에 이제 뭐 학업을 좀 마무리하겠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트윗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좀 외적인 이유로 좀 빠르게 풋볼 선수 커리어를 마감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라인베커 조 쇼버트 선수와의 이제 재계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명의 이 네임드 베테랑을 추가로 영입을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 이제 벵갈스의 유니폼을 입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레리 오군조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베어스와 거의 뭐 영입이 됐었던 이 레리 오군조비인데 마지막에 메디컬 테스트를 하면서 빠그라졌었거든요. 네, 그걸 알고도 이제 스틸러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훈련 중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가면서 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베커 잭슨빌 제규어스 출신의 말잭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마일스 잭 같은 경우도 뭐 한창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니기는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이제 셀러리 캡 이슈 때문에 이제 잭슨빌에서 방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일스 잭을 이제 굉장히 좀 잘 데려왔고 이 마일스 잭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지금 스틸러스의 라인베커 코치로 있는 브라이언 플로레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드셔너슨 다음으로 지금 사회면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어쨌든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존재가 마일스 잭이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게 되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잭 자체가 이 플로레스의 어떤 뭐 수비, 스킴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캠프에서 지금 플로레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을 한다면 어떤 잭슨빌에서 가장 좋았을 때의 마일스 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요. 네. 사실 뭐 감독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였고 패트리어츠 시절에 이제 그 디펙토 DC로 역할을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라인베커 코치로 있기에는 이 사람의 기량이 너무 이제 좀 넘친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런 사람 밑에서 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마일스 잭 선수도 좀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이 조 헤이든 선수를 스틸러스에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빌스에서 이제 리바이 월렛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빌스 프리뷰 때 이야기했던 그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 스틸러스로 가라는 어떤 뭐 신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빌스 팬들 굉장히 열받게 했던 리바이 월러스인데 그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내 안의 작은 아이. 그렇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5주 차에 스틸러스가 빌스 원정을 떠나요. 그래서 리바이 월러스가 지금 버팔로를 어떻게 보면 다시 홈커밍 데이를 지금 한번 맞을 예정인데 그 과격하기로 유명한 빌스 마피아들이 리바이 월러스를 어떻게 맞아줄지 네. 이것도 좀 굉장히 뭐 관심이 가는 매치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고 뭐 조 헤이든에 비해서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다소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이제 2년 800만 달러니까 뭐 헤이든에게 뭐 줘야 할 연봉보다 훨씬 더 저렴한 몸값으로 준수한 선수를 영입한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틸러스가 뭐 그나마 이제 좀 조 헤이든의 공백을 좀 잘 메우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스틸러스 역시도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더욱더 좀 팀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 공격팀이 거의 뭐 나지에리 선수를 제외하면 크게 뭐 이렇다는 역할을 또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트루비스키가 있는 한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를 이제 반전 카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1라운드에 뽑은 케니 피켓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서 트루비스키를 제치고 뭔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바로 자리 잡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트루비스키를 넘는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된다는 사실 좀 거리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얘기거든요. 트루비스키는 사실 생각보다는 쉽게 넘을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만큼 성장을 해줄 수 있느냐는 사실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좀 올해 안에 트루비스키를 반드시 좀 제끼고 선발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 이 케니 피켓 선수가 되겠고 못 제낀다? 그러면 이제 뭐 딴 직업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 케니 피켓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힌 유일한 쿼터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톰린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가장 실링이 높은 선수가 아니라 가장 플로어가 높은 선수를 뽑은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선수가 또 피츠버그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 어떤 홈타운 보이의 뭐 그런 이제 뭐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스틸러스의 코칭 스태프와의 추가적인 인연을 살펴보면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과거 피츠버그 대학에서 코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신이 다른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 케니 피켓을 리크루팅을 하고 떠났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은 없지만
어쨌든 피켓을 이제 리크루팅하는 과정에서 맷 캐나다가 이 피켓에 대한 어떤 연구는 좀 돼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피츠버그 대학 출신을 뽑은 거잖아요. 저는 이 로컬 대학에서 쿼터백을 데려온 것도 상당히 좀 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잘 해주기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로 좀 완성이 돼서 이 피츠버그 도시에 좀 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뭐 피켓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패스 정확도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42개 터치다운 7개 인터셉션 굉장히 이제 좋은 비율을 했고 또 67%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피켓의 장점은 대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5년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좀 많이 쌓았다. 이것이 좀 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러싱 야드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동력 자체는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케니 피켓의 유명한 어떤 플레이 중에 하나가 그 ACC 챔피언십에서 웨이크 포레스트와의 경기였는데 이 페이크 슬라이드를 통해서 수비를 현혹시키고 58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한 뭐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비디오를 좀 보고 왔는데 이 어떤 뭐 상대 디라인 뚫고 나와서 한 15야드, 20야드 정도 전진을 해서 이제 상대의 어떤 2선, 3선 선수들이 몰려오니까 슬라이드를 할 것처럼 이제 일종의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수비 선수들이 오다가 멈추니까. 만약 이제 슬라이드 된 이후에 불필요한 컨택이 되면 이게 추가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 선수들 좀 움찔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페이크였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유유히 이제 터치다운을 따내는 굉장히 좀 뭐 재치 있는 뭐 플레이였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나의 슬라이딩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센스도 있는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케니 피켓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보면 손 크기가 너무 작다. 이게 좀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그 내 다른 쿼터백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많은 차이가 날 만큼 작고 이게 지금 8.5인치 정도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8.5인치 손을 가지고 성공적인 NFL 커리어를 보냈던 쿼터백은 마이클 빅뿐이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빅은 뭐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폭발적인 어떤 러싱 능력을 주 무기로 해서 이제 NFL에서 살아남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케니 피켓의 케이스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케니 피켓이 분명히 좀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 데뷔 때 좀 있었거든요. 카일러 머리 선수가 손이 작은데 뭐 리그에서 괜찮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전혀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카일러 머리 선수보다 손이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작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경기를 해 보면 또 나오는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에 나와서 뛰는 모습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피츠버그 구단도 뭐 이를 모르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케니 피켓의 대학 시절 기록을 봤을 때 뭐 펌블 비율이 뭐 유의미하게 높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케니 피켓 자체도 이에 대한 나름의 좀 뭐 해결책을 좀 뭐 나름은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이제 추웠던 날에 경기를 했는데 이 던지는 손에도 이제 장갑을 끼고, 그러니까 양손에 장갑을 끼고 경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장갑을 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이제 루틴이자 습관이 됐는데 뭐 이런 어떤 장갑이 어떤 뭐 추운 날씨에서의 어떤 뭐 펌블, 뭐 공을 뭐 좀 간수하는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문제는 이제 NCAA의 공 사이즈와 NFL의 공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레인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NCAA가 20.75인치에서 21.25인치 사이, NFL이 21인치에서 21.25인치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맥스치를 보면 지금 두 개가 같지만 뭐 전체적인 평균적인 사이즈로 보면 NFL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은 작은데 공은 커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케니 피켓에게는 좀 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뭐
이제 KBO 리그에 있던 뭐 투수들이 메이저리그로 갔을 때 어떤 공인구의 어떤 변화 뭐 그런 거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늘 나오잖아요. 실밥이 조금 더 낮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미끄럽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에 좀 적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 케니 피켓에게는 프로 레벨의 어떤 공에 적응하는 것도 분명히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켓도 지금 대학 마지막 시즌에는 프로에서 사용하는 공을 섞어서 훈련을 좀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선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나름 좀 미리 준비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이제 유형의 선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프로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 뽑힌 와이드 리시버 이제 이 조지 피켄스 선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피지컬이 정말 훌륭합니다. 거의 지금 타이트엔드급이에요. 그러니까 190cm에 90kg이니까 뭐 리시버 치고 굉장히 뭐 피지컬 탄탄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슬랍보다는 이제 아웃사이드 쪽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가 크고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상대 코너백과의 어떤 컨택 상황에서 뭐 볼을 따내는 능력이라든가 이제 팔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좀 캐치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 주변에 더 넓은 반경을 자신의 어떤 패스 가능 범위로 캐치 가능 범위로 좀 삼는 선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루비스키 혹은 뭐 케니 피켓 어떤 선수들이 뭐 주전 쿼터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뭐 마홈스나 브래디 같은 뭐 정교한 완벽한 패스를 지금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조지 피켄스의 어떤 이 넓은 캐치 범위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뭐 그런 전망은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뭐 2021 시즌을 앞두고 십자인대 부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복귀 이후에 4경기를 뛴 것이 전부였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보여준 것이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우려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스틸러스는 공격팀과 수비팀의 차이가 굉장히 좀 극명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격팀이 사실 뭐 트루비스키가 이끄는 한 좋은 성적을 내긴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지난 시즌 굉장히 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10승 7패로 이제 지구 1위를 차지를 했고 네. 뭐 그에 그치지 않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언더독에 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서 뭐 슈퍼볼 우승 직전까지 갔었던 벵갈스였습니다. 뭐 솔직히 버로우 코인 잘 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잭 테일러 감독이 사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구단에서 2년 동안 이런 성적을 기록했더라면 3년째 기회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글쎄요. 그 얘기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잭 테일러 감독이 잘해서 된 건 아니었거든요. 냉정하게 이제 뭐 조보로가 캐리를 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보로 선수가 지금 이제 향후 10년, 15년을 책임질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것이 지난 시즌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부상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일부 보여는 줬습니다만 지난 시즌 정말 지구 꼴찌 후보라는 이 어떤 그런 기대 속의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팀을 슈퍼볼까지 끌고 가면서 자신이 이제는 벵갈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의 전망은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일단 잭 테일러 감독도 이제 버로우의 어떤 수혜자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6승 25패의 어떤 경질설에 휩싸이던 감독에서 뭐 단숨에 이제 2026년까지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버로우에게 좀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큰 선물 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버로우의 어떤 연장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좀 뭐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버로우가 3년차 시즌을 맞을 예정인데 구단은 벌써 좀 연장 계약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아직 뭐 구체적인 뭐 기간이나 금액에 대한 뭐 청사진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지금 제시 베이츠에게 좀 계약을 주지 않는 것도 버로우를 잡기 위한 뭐 실탄을 확보하는 뭐 과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뭐 신시내티는 좀 어떤 영속적인 강호의 길을 좀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이 벵갈스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버로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버로우를 건강하게끔 잘 지켜주는 것이 사실 이번 오프 시즌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라인 보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센터에 이 테드 카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앤드류스가 혈전으로 인해서 한 시즌을 통째로 이제 쉬었던 그 시즌에 센터로 뛰면서 좋은 역할을 해줬었던 테드 카라스 선수였고 전반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에서 뭐 태클을 재면 인테리어 쪽에서는 뭐 어느 포지션이나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이제 좀 이미 증명이 된 선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뭐 벵갈스에서도 좋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년 1,800만 달러에 영입을 했고 음. 패트리어츠 시절에 이제 큰 경기 경험들을 뭐 종종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우승을 함께 하기는 했지만 물론 이제 슈퍼볼에서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페셜 팀에서 어쨌든 공헌을 하면서 어쨌든 우승이라는 이제 경험을 해본 선수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라이트 가드에 이제 템파베이 벅스에서 뛰던 알렉스 카파와 4년 3,500만 달러에 또 계약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라이트 가드 자리가 지난 시즌 벵갈스의 좀 뭐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장 좀 약한 골이었는데 뭐 알렉스 카파라는 이제 리그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선수로 이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드라마틱한 좀 전력의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이 카파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내내 뛰면서도 페널티가 하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벵갈스 팬들은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영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단숨에 보강이 됐고 지금 라이트 태클도 보면 달라스 카우보이스에서 뛰었던 라일 콜린스 선수가 영입이 됐거든요. 이 선수가 물론 이제 뭐 금지 약물 이제 복용을 했었던 그런 뭐 전례가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기존의 자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여기도 소폭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수준급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3명이나 동시에 데려오는 거를 보고 역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벵갈스 구단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것도 맞기는 한데 몇 년 전에 그 약하던 벵갈스였다면 이 선수들이 과연 쉽게 사인을 하고 이렇게 왔을까? 네, 그래서 벵갈스는 이제 좀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팀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느덧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 이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가 이제 큰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고 네. 뭐 이런 트렌드가 이제 당분간 몇 년 이어진다면 뭐 벵갈스의 로스터는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 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뭐 조보로 선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리그 정상급의 쿼터백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올 시즌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펜시브 라인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러닝백과 주전 와이드 리시버 3명도 그대로 지금 건재한 상황이에요. 조 믹슨,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타일러 보이드까지 모두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막강한 공격력은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다만 이 타이트엔드 쪽에 이제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CJ 유조마 선수가 이제 결국은 팀을 떠나게 됐는데 유조마의 공백을 지금 이 헤이든 허스트 선수로 이제 메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헤이든 허스트가 유조마의 공백을 저는 메우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100% 메우기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발빠르게 이제 준수한 선수를 영입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레이번스에서는 마크 앤드류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에서는 카일 피츠라는 좀 리그를 대표하는 타이트엔드들과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존재감을 많이 어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선수도 지금 1라운드 출신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고 패스 캐치 쪽에 이제 좀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로킹에 좀 장점 있는 드류 샘플과 좀 스냅을 나눠 가지면서 이제 벵갈스 오펜스에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헤이든 허스트가
뭐 700야드, 800야드 잡아줄 필요는 없는 지금 오펜스의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400야드, 500야드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 한 대여섯 개 정도만 해줘도 헤이든 허스트의 역할은 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공격진 자체는 오라인이 강화되면서 더욱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수비는 사실 이제 뭐 이렇다 할 공백이 크지 않습니다. 레리 오군조비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다 할 큰 공백이 없는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트레이 핸드릭슨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의 이제 중심으로 떠올랐고, 뭐 이렇다 할 이제 큰 영입도 없긴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지난 시즌의 전력이 뭐 대부분 유지됐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레리 오군조비의 자리인 지금 BJ 힐이나 조시 투포 같은 선수들이 좀 나눠서 뭐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른 주변 선수들이 이제 아직 젊고 뭐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공백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세컨더리 쪽에 제시 베이츠 선수가 지금 연장 계약 주지 않으면 나는 또 안 나오겠다라면서 이제 홀드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벵갈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제시 베이츠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였어요. 그 1년 약 1,300만 달러가 조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데 베이츠가 뭐 당연히 좀 반발을 한 상황이고, 뭐 양쪽이 이제 오프 시즌 동안에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그 데드라인까지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벵갈스가 제시한 조건이 한 5년 정도에 근데 보장액이 지금 1,7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 이런 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랜차이즈 태그만 봐도 1,300만 달러가 1년에 보장되는데 거기서 뭐 큰 한 400만 달러 정도만 더 지금 보장을 하겠다. 물론 총액은 더 컸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제시 베이츠가 뭐 생각한 혹은 원한 금액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리그 최고 수준의 이제 연봉 보장액을 받은 세이프티들을 살펴보면 자말 아담스가 3,800만, 민카 피츠패트릭이 3,600만, 저스틴 시몬스가 3,5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시 베이츠가 뭐 이 선수들보다 뭐 더 받아야 되느냐,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한 3천만 달러 정도는 제시 베이츠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벵갈스는 지금 조보로우와의 계약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시 베이츠에게 이 정도, 그러니까 세이프티에게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을 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돈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벵갈스가 만약에 뭐 한 3천만 달러 보장에 더 얹어가지고 연장 계약을 맺어준다? 그러면 나중에 뭐 트레이 핸드릭슨이라든지 그리고 조 보로한테는 얼마를 줄 것이며, 그리고 리시버 자말 체이스에게는 또 얼마를 줄 것인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못 줘요. 근데 이제 뭐 당장 올해 지금 벵갈스가 한 번 더 슈퍼볼 우승에 도전하는 시즌에 또 제시 베이츠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좀 허전하고 좀 안타깝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뭔가 아쉬워요. 맞아요. 사실. 특히 그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의 이 세컨더리 쪽에서 어떤 뭐 모멘텀을 바꾸는 빅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떠올려 보면 제시 베이츠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기는 또 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벵갈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고, 뭐 베이츠가 그냥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아들이고 팀에 합류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레비언 벨처럼 쉬느냐, 혹은 뭐 트레이드를 하느냐, 뭐 이런 뭐 정도의 지금 선택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구단은 일단 트레이드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뭐 트레이드 쪽으로 좀 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현지에서는 지금 NFC 이스트의 카우보이스 혹은 이글스 같은 팀들이 제시 베이츠를 좀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계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 선수를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잡아야 되느냐? 저는 그런 선수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한 해를 쉬는 건 팀이든지 개인에게든지 둘 다 제가 루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트레이드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좀 윈윈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벤갈스도 이 제시 베이츠가 떠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플랜 B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 1라운드 전체 31번에 뽑은 미시간 출신의 세이프티 덱스턴 1입니다. 그래서 뭐 제시 베이츠의 이탈을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뭐 뽑은 선수라고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주 포지션이 세이프티이기는 하지만 뭐 대학 시절 슬락 코너백으로도 많이 뛰었던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시 베이츠가 극적으로 뭔가 합의에 성공해서 팀에 남으면 아마도 이제 뭐 니켈 다임 패키지에 좀 포함이 돼서 좀 뭐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에 이제 베이츠가 결국에 이제 팀을 떠나게 된다면 개막전부터 지금 주전으로 좀 나서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캠프에 제시 베이츠가 지금 합류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덱스턴 힐이 이 본 벨과 함께 주전 세이프티로 좀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장 계약을 맺어주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시즌 한 절반 정도 지나면 벵갈스가 더군다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쯤 되면 나중에 오히려 섭섭한 쪽은 제시 베이츠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된 바에 그냥 딱 깔끔하게 홀드아웃 끝내고 팀에 돌아와서 슈퍼볼 우승 내지는 이제 뭐 AFC 챔피언십 우승이라든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본인의 몸값을 올려서 FA 좋은 계약 맺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제시 베이츠의 어떤 지금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덱스턴 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뭐 커버리지, 태클 능력 다 좋고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지나쳐서 뭐 때때로는 좀 도박성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약간 그 댈러스의 트레본 닉스처럼 인터셉션을 하거나 빅플레이를 허용하거나 뭔가 약간 이제 그런 갬블러 성향의 수비를 한다. 뭐 이런 지금 뭐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홈런도 많이 치지만 삼진도 많이 나가는 선수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특히 만약에 벤갈스가 플레이오프 같은 뭐 큰 게임에 나간다면 네. 뭐 조금은 이제 자신의 어떤 성향을 죽이고 보수적인 플레이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힐에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세컨더리 선수를 이 2라운드에서 보강을 했는데 캠 테일러 브릿이라는 이제 디펜시브 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뭐 지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벵갈스 세컨더리 선수들이 그렇게 막 엘리트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 애플이나 지금 치도비 아우지에 이 선수들 지금 주전 코너백이긴 한데 그쵸? 뭐 준수한 주전이기는 하지만 네. 뭐 로테이션 멤버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장기적인 뭐 경쟁자 혹은 대체자들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캠 테일러 브릿을 뭐 꽤나 상위 순번에서 지금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지 않는 뭐 파워풀한 태클이 굉장히 강점이고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40야드 시기로 지금 4.38초니까 굉장히 지금 스피드도 좀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격적인 뭐 태클 능력, 그다음에 스피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뭐 벵갈스 세컨더리에 좀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뭐 지구 우승에 근접한 팀이 역시나 벵갈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또 오네요. 그래서 참 이 스포츠는 오랜 시간 보면 굉장히 좀 뭐 생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뭐 라이언스나 제츠를 이제 지구 우승 후보로 또 이제 이야기할 날들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저 라이언스는 올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츠는 안 올 것 같거든요. 뭐 죽기 전에 오겠죠. 그래서 네. 그때까지 좀 이 저희가 올오버 NFL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좀 과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FC 놀스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지구가 될 것 같아요. 뭐 스틸러스는 굉장히 좀 강력한 수비와 굉장히 약해 보이는 공격, 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이고, 브라운스는 그냥 지금 이런 뭐 언론에 나오는 이슈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재밌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라마 잭슨은 과연 뭐 얼마의 대형 연장 계약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벵갈스가 지난 시즌 플루크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왕자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각 팀마다 좀 지켜보는 컨셉이 좀 확실한 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AFC 북부지구 네 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녹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 투입이 되면서 좀 뭐 이 올오버 NFL을 준비할 시간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프로그램도 좀 후반부로 가고 있고 네. 또 NFL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한테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리뷰 정리를 하는 게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 좀 봐야죠. 뭐 서부지구까지 당연히 달려야 하고 또 이제 NFC든 AFC든 지금 서부지구가 지금 박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중에 이 시즌 프리뷰를 다 끝내고 이제 9월에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시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NFC 웨스트죠. NFC 웨스트 네 팀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